뉴저지 한인타운 포트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역사학자는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온라인상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 허위 정보 확산이 우려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시에서 총기 및 마약 밀매를 일삼아온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총기 74정과 2,000발이 넘는 탄약도 압수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포트리에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민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남성은 여동생이 정신적 문제가 있고 칼을 가지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시 25분께 포트리 메인스트릿에 있는 피나클 아파트 단지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한 여성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청에 따르면 911로 자신의 여동생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지금 칼을 들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남성과 아파트 건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고 이후 경찰은 아파트 유닛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신고자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성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등 2명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여성은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다음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여성들이 계속 거부하자 결국 문을 부수고 아파트 유닛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경찰은 신고 대상인 여성이 다가오자 총을 쐈고 총알이 여성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이 여성은 잉글우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1시 58분께 사망했습니다. 주 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칼을 회수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의 총격은 지나쳤다는 주장입니다. 사망한 여성은 20대 중반의 아시안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에도 다양한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감사 만찬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의 손편지가 공개돼 화제가 됐고 미국에서는 친북 단체로 지목받고 있는 한인 단체가 대규모 온라인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재단의 주관으로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유가족, 한미 참전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는 기념사에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의 토대는 한국 전쟁에서 싸우고 숨진 용사들이라면서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 재단 이사장인 틸럴리 전 사령관은 내셔널몰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기념공원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대표한다면서 이 기념공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열린 UN 참전용사 감사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는 직접 손편지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여사의 편지는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했습니다. 한편 친북 단체로 지목받고 있는 재미 한인단체 노드돌은 온라인을 통해 미국은 나가라라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은 한국에서 나가라, 미국은 모든 곳에서 나가라 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11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번의 대선에서 9번의 결과를 마친 대선 쪽집게로 불리는 역사학자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잇따른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로 따라붙으면서 후보 교체론이 적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시에나대 조사에선 적극 투표층에서 47%대 4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따라붙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도 47%대 49%로 역시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격했습니다. CNN SSRS 조사도 46%대 49%로 오차 범위 안 접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도 2개 나왔습니다.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 44%대 42%,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 46%대 45%로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관련해서도 기대를 낳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머슨대의 경합주 조사에서는 이달 초 바이든, 트럼프를 가정한 조사보다 모든 주에서 지지도가 개선됐고 위스콘신에서는 4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폭스뉴스의 3대 경합주 조사에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상대와 함께 각각 49%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위스콘신만 49%대 50%로 1%포인트 뒤졌습니다. 전통적인 친민주당 그룹의 지지세 강화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전과 비교해 흑인층의 민주당 후보 지지는 59%에서 69%로, 히스패닉은 45%에서 57%로, 30세 미만은 46%가 56%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결과 등을 두고 폴리티코는 선거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1984년 이후 10번의 미국 대선 중 9번의 결과를 마친 쪽집게 역사학자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점쳤습니다. 대선 예언가로 불리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대선 예측 모델을 토대로 이 같은 예측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한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거에서 당선자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의 예상이 빗나간 선거는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가 맞붙으면서 재검표 논란까지 불거졌던 2000년 대선이 유일합니다. 특히 2016년 대선의 경우 많은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했지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점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주 전 저격범이 쏜 총알에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총알에 의한 파편으로 부상당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이 26일 파편이 아닌 총알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에 맞은 것은 총알 전체이든 아니면 총알의 파편이든 사망한 저격범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트럼프의 부상에 대해 모호하게 답변하면서 트럼프가 정말 총알에 맞은 것이 맞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레이 국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분노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서로 반대되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FBI 수사관은 아직까지 트럼프에게 부상을 입힌 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도 처음 치료받은 병원 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치료 의사가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BI가 트럼프 저격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FBI와 트럼프 진영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트럼프의 부상 정도나 치료 상황에 대해 공개하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탄환이 트럼프의 머리를 향해 나가고 있음이 선명히 포착된 현장 동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의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주치의는 사건 일주일이 지난 20일에야 총알이 트럼프의 귀를 관통해 직경 2cm의 부상을 입혔고 연골 조직이 파괴됐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FBI와 대통령 경호실은 주치의의 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레이 국장은 총알 또는 파편이 트럼프의 귀를 관통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부 의문이 있다고 말해 주치의 설명과 상충되는 듯한 증언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온라인상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 허위 정보 확산이 우려됩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저 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이 토론에서 마침내 자신의 노쇠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여성이자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고려한 인재라면서 국가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이 영상이 패러디물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나 머스크는 이를 알리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영상은 대선을 앞두고 실제와 비슷한 AI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가 정치를 조롱하고 오도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규제할 수 있는 규칙이 주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상의 음성을 검토한 결과 AI 기술을 사용해 생성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파급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번 영상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 측은 우리는 미국 국민이 해리스 부통령이 제공하는 진정한 자유, 기회, 안보를 원한다고 믿는다면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가짜, 조작된 거짓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달 초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북서부 일대와 캐나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소방대원들이 방화선을 사수하는 데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산불은 커져가고 있고 검은 연기로 대기질 악화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올해 최대의 산불로 손꼽히는 파크 산불의 경우 어제까지 로스앤젤레스 시 크기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이미 불에 탔습니다. 검은 연기와 연무로 하늘이 뒤덮이면서 미국 북서부와 캐나다의 넓은 지역에 대기질 악화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산불의 화염은 캘리포니아주 북부 내륙에 무려 1430평방킬로미터의 넓이를 뒤덮어서 초토화시켰습니다. 파크 산불은 2018년 이 지역 최대 산불이었던 캠프 산불과 비교할 만합니다. 당시 캠프 산불은 파라다이스 시내 부근까지 확산되면서 무려 85명이 숨지고 1만 1000가구의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는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뷰트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산불 본부는 파라다이스에서 가까운 이번 파크 산불의 진화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가장 불길이 센 지점들을 차례로 진화하면서 앞으로 3일 동안에는 다른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캘리포니아 일대의 기온이 약간 내려가고 습도가 올라가면서 소방대의 진화 작업에 도움이 됐고 진화율도 12%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불길은 더 서쪽에 32번 고속도로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고속도로를 방화 저지선으로 이용해서 부근에서 타고 있는 모든 불을 집중 공략했으며 뷰트 골짜기까지 불길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3,400명의 소방대원이 파크 산불에 투입되었고 수많은 소방 헬기와 공중급유기들이 산불 초기부터 지금까지 출동한 상태입니다. 산불 종합센터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타고 있는 산불은 파크 산불을 비롯해서 모두 100곳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발, 낙뢰 등으로 발생한 곳도 많아서 추가로 산불이 더 발생할 위험도 높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뉴욕시에서 총기 및 마약 밀매를 일삼아온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불법 총기 74정과 2,000발이 넘는 탄약도 압수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뉴욕시에서 무기와 총기, 코카인을 불법 판매한 총기 및 마약 밀매 네트워크 단속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을 통해 공격용 소총 9정, 유령총 4정 등을 포함한 총기 74정과 2,100발 이상의 탄약, 시가 15,700달러 상당의 코카인 500g 등이 압수됐습니다. 또 검찰은 이 총기와 마약을 뉴저지와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밀반입하는 데 관여한 일당 13명을 체포하고 358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 검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과 연방마약 단속국, 국토안보부 등이 10개월 동안 합동 수사를 진행한 결과 뉴저지 패터슨에 거주하는 앤서니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그의 사촌과 다른 용의자들로부터 불법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그의 사촌은 우편으로 앤서니에게 불법 총기를 보내곤 했으며 앤서니는 구매 시에 주로 장난감, 운동화, 팬티 등의 암호를 사용해 총기를 지칭했습니다.
앤서니 일당은 젤과 캐시앱을 통해 총기 공급책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총기를 구입한 후 앤서니 일당은 그의 집에 총기를 보관했으며 앤서니의 어머니에게 총기의 이송 및 보관, 대금 지불 등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불법 총기 및 탄약을 뉴저지 패터슨에서 뉴욕의 워싱턴 하이츠까지 운반했으며 워싱턴 하이츠의 길모퉁이에서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총기와 탄약 운반 시에 담요와 이불로 총을 감싸거나 기타 케이스 안에 물건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 지역 교도소의 독방 감금 및 신체 제한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긴급 명령의 이유가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안전상의 우려 대상인 재소자들에게 4시간 동안의 신체 제한 등 진정을 위한 구금을 하거나 감방 안 또는 법정으로 이동 중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4시간의 제한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했습니다. 재소자들은 가장 빠른 현실적인 시간에 독방 구금으로부터 풀려나야 하며 이는 더 이상 자해 행위나 타인에 대한 위해 행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시장은 명령서에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교도소 직원들이 재소자를 장기간 12개월 동안에 최장 60일 이상 독방에 가둘 수 있게 한 제도도 일부 정지시켰습니다. 새 명령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을 제한 공간에 가두었을 때 매 15일마다 이를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는 비상사태 선언문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우리 주의 교정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재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뉴욕시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그들의 이감 또는 법정으로 이송하기 위해 일하는 교정 인력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 대변인은 시장에 대한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아담스 시장의 시 정부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위험한 교도소 내 환경과 제도에 대해 이를 방치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총기 규제, 낙태, 종교 같은 분열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변호사들은 26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틱톡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라크라는 내부 웹 시스템을 사용해 이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관리들은 틱톡 직원들이 라크를 사용해 미국 사용자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했으며 이 정보는 중국 서버에 저장되고 바이트댄스 본사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트댄스와 틱톡 직원들은 낙태, 총기 규제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포함해 사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나 표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신용평가사 AM 베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주택보험사들이 152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손실의 2배가 넘는 규모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보험사 손실 급증 이후로 자연재해 증가 및 재해 지역 내 인구 증가,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허리케인보다 부차적인 위험으로 여겨졌던 폭우, 폭풍, 산불 등에 따른 손실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이 같은 이상 기후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등 미국 6개 주를 지목하며 이 지역은 기상재해 위험 지역인데 급증한 인구로 부동산 개발 등이 늘며 홍수와 산불 위험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 의회가 퀸즈 라과디아 공항 테니스 클라임 항로 변경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1993년 처음 마련된 라과디아 공항 테니스 클라임 항로는 매년 8월 말부터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기간 내셔널 테니스 센터 상공으로 항공기가 소음을 내며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졌는데 2012년부터 영구 항로로 변경됐습니다. 시의회는 항로 변경으로 항공기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주거지역 상공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FDA는 26일 뉴욕 일원을 비롯해 미 전국적으로 델리와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납품된 보어스 헤드의 제품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9가지 육류 제품이며 총 2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뻐근함,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면역이 취약한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감염됐을 땐 유산과 사산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FDA는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보관 상태에서도 생존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고 해당 제품이 닿았던 모든 곳을 반드시 완전 소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낀 날씨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온이 올라가 다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